단원인데 봅시다. 일단은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넓이입니다. 넓이. 정적분에서 넓이랑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활용으로 들어가. 이 두 개가 활용으로 들어가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넓이부터 보시면은 이제 넓이는 쉽게 말하면 정적분 값을 모두 양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라고 해서 fx dx라고 이렇게 써줬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정적분을 계산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A부터 여기가 B까지다 라고 이렇게 써줬을 때 그냥 계산한 값이 정적분 값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내가 정적분을 계산한 값이랑 그냥 넓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되죠. 이런 경우라면.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넓이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A고 B인데 문제에서 이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럼 여기 부분은 정적분 계산을 하시면 음수가 나오는 구조죠. 그죠? X축보다 밑에 쪽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정적분 계산을 한 것과 그 다음에 넓이 계산을 한 것이 서로 어떻다?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 값을 우리는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양수로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지. 그지? 왜냐면 넓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양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의 처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바로 넓이가 돼요. 되나요? 그래서 넓이 공식은요. 정적분 계산하는 거에다가 여기가 fx라는 함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해서 무조건 양수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그냥 정적분과의 차이점인 거야. 됐니? 그러면 잘 봐. 그럼 여러분들이 넓이 문제를 풀 때 얘가 절대값 함수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되냐면 x축보다 위쪽에 생기는 부분, 즉 정적분 값 자체가 그냥 플러스가 나오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 그래서 정적분 값 자체가 음수가 나오는 형태가 생기는데 양수일 때는 그냥 양수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양수일 때는 양수로 처리하면 되는데 음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음수일 때만 내가 부호를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주겠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보면 자, 이런 식이 돼요. 내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넓이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 fx라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요 노란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 그래서 여기를 S1이라고 잡아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이제 넓이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얘를 S2라고 잡아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S1이라는 것은 양수고 S2라는 것은 음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넓이의 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A부터 B까지 라고 놓고 부호가 바뀌는 요 지점을 C라고 잡을게요. 그럼 C라고 잡으시면 이 부분은 음수기 때문에 얘를 절대값 처리하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양수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 함수를 그린 거야. 그러면은 요 부분, 요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과 정확하게 넓이, 즉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fx라는 식인데 자, 원래 식의 구조는 넓이에 대한 식은 a부터 b까지가 되고 절대값 fx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넓이 처리가 되는데 자, 얘를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면 a부터 c까지, 자, a부터 c까지에서는 그대로 양수니까 원래 함수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반대로 c부터 b까지죠. 자, c부터 b까지에서는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가 마이너스 fx 되고
dx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야 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뭐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a부터 c까지 fx dx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마이너스 값 빼시면 마이너스 c부터 b까지가 되고 그냥 fx dx라고 요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넓이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무조건 양수로만 바꿔주면 된다.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축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두 도형 사이의 넓이를 생각해보자. 그럼 두 도형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잘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f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선이 요렇게 들어가서 g라는 함수라고 해볼게.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x와 gx로 둘러싸인, 즉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그림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요 지점을 알파라고 놓고요. 요 지점을 베타라고 놓고 요 지점을 감마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 즉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S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S2가 될 텐데 자, 잘 봐. 그러면 S1이라는 값은요. S1은 F에서 G를 뺐을 때, 즉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뺐을 때 이 값이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되겠죠. 왜냐면 3차 함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죠? 근데 반대로 S2라는 값을 보시게 되면 S2는요. 얘는 F에서 G를 뺀 게 뭐가 되는 거야? 음수 처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지? 왜냐면은 이때는 직선이 더 크니까. 3차보다 직선이 더 크니까. 정민아! 그지? 그러면 넓이잖아요? 그럼 넓이니까 우리는 요거 음수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인테그랄 바꿔가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즉 S1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대로 요 자리에 F에서 G를 빼준 걸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바꿔서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뒤쪽에 생기는 범위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G에서 F를 뺀 것을 계산해야 요 값이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거야? 양수값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바꿔준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내가 각각의 개별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볼게. 지금 위에 거는요. 두 개의 함수를 그냥 개별함수로 본 거예요. 따로따로 분석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하나의 단일함수로 합쳐가지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단일함수는 누가 될 거냐면 F에서 G를 뺀 함수입니다. 라고 놓고 얘를 H라는 함수라고 할게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를 H라는 함수로 할게요. 라고 보시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니까 요것도 3차에서 1차를 빼니까 3차 함수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이거 미분할 때 배운 거니까 그대로 적용을 시키시면 얘가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바로 뭐가 된다? H라는 함수가 될 거고 근데 이 부분의 넓이, 즉 이 부분의 넓이는 뭐가 돼요? S1과 얘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넓이도 어차피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형태를 평평하게 만든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넓이도 S2의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 함수로도 분석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의 함수로도 합쳐서 볼 수가 있는데 누가 더 유리한지는 문제마다 다릅니다. 아시겠나요? 그냥 하나하나 그냥 F랑 G를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과 하나로 합쳐가지고 보는 게 누가 더 편한지는 문제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그냥 경향성을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이게 편해요. 대체적으로 뭐 한 100문제 푼다고 치면 한 70문제 정도는 밑에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니? 하나의 함수로 합쳐가지고 보는 게 편하니까 이런 내용들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프린트를 보세요.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 여기까지가. 자, 그럼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일반적인 계산인데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한 거면 이제 세 번째는요. 특수한 상황을 좀 정리할게요. 자,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훨씬 어떻게 해서 편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훨씬 편하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식처럼 암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편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네? 그럼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는 넓이를 구하는 게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걸 왜 공식화를 했냐면 자, 이런 얘기야.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만족할 때는 계산한 결과가, 즉 우리가 적분을 계산한 결과가 늘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계산 결과가 늘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냥 공식처럼 암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 속도가 어떻게 돼?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거야. 자, 그거를 정리한 게 이제 그 프린트입니다. 교재에는 없어서, 우리 교재에 없어서 제가 마플 교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넓이의 특별한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5개 치시고요. 외우세요. 알겠어? 빨리빨리 계산할 거는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넓이 문제를 봤을 때의 기본 풀이의 논리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 기본 풀이의 논리. 자, 순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넓이 문제 풀 때의 가장 1단계는 얘는 교점의 좌표부터 찾아야 돼요. 자, 어떤 넓이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일단은 교점의 좌표부터 찾아야 돼. 왜? 쌤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적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몇 개다? 2개입니다. 뭐랑 뭐라 그랬어? 강훈아! 뭐랑 뭐라 그랬어? 정적분을 구성하는 요소는 2개다.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뭐야? 구간. 구간. 두 번째가 뭐야? 피적분 함수. 잘 기억해. 다시. 정적분을 구성하는 요소. 정적분을 구성하는 요소는요. 하나는 구간이고요. 하나는 피적분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구간이랑 피적분 함수를 알아야 정적분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럼 넓이도 어쨌든 간에 정적분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첫 번째,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그 구간이 뭐냐? 바로 교점의 x좌표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내가 적분해야 되는 구간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구간을 찾는 방법이 교점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2개의 식을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는 거죠.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그럼 이제 피적분 함수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2단계는 뭐냐면 교점의 x좌표를 찾았죠. 그러면 두 함수의, 문제에서 주어진 두 함수의 뭘 찾아야 돼? 대소 관계를 찾아야죠. 대소 관계. 그러면은 얘는 대소 관계라는 것은 누가 더 크고 작냐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대소 관계는 뭘 결정하겠니? 라고 얘기하면 얘는요. 당연히 피적분 함수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피적분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얘가 무조건 계산한 결과가 양수가 되게끔, 즉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게끔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그래야 넓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됐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 3단계가 뭐냐? 그럼 3단계는 식을 다 세웠으니까 뭐 해야 돼? 마지막으로 연산해 주시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넓이의 기본적인 풀이의 로직이에요. 그래서 구간 설정하시고 피적분 함수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끔 설정하시고 중간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바뀌는 것까지 반영을 하고,
왜냐면 컸다 작았다 이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특수한 상황들은 공식으로 처리하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럼 그 공식부터 이제 알아볼게.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는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와 다른 도형 함수. 근데 여기에 써진 다른 함수라는 것은 자, 첫 번째는 x축일 수 있어요. x축. 그 다음에 그냥 상수함수일 수도 있고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2차 함수일 수도 있어요. 특수한 상황.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냥 상수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2차 함수, 두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근데 방식은 똑같아. 똑같이 교점 찾고 대소관계 판단하고 연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좀 간결화시키면 자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자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x축을 내가 그려보면 자 요 점의 좌표가 알파고 요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됐니? 그러면 여기서의 넓이는 요 부분이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넓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원래는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요 친구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고 fx dx라는 걸 직접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죠. 그래서 이게 원래 넓이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일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공식화시킨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야.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라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두 개의 교점의 좌표를 일단 찾아야죠. 그건 찾아야 돼. 알파랑 베타는 찾아야 돼. 그런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준 거에 세제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6분의 절대값 a. 그럼 여기서 말하는 a는 뭐가 되냐면 a는 2차 항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한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되니? 그래서 얘의 계산 결과가 늘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적분할 때보다 빠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이 경우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간다고 해봐. 됐어? 그럼 얘는 직선이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알파가 생기고 여기도 베타가 생기죠. 그럼 내가 원하는 넓이는 뭐냐면 이 부분이지. 자, 나 이 부분을 찾는 거거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넓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 얘도 6분의 잘 봐. 2차에서 1차를 빼니까 어차피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2차 항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2차 항의 개수 절대값 하시고 똑같이 교점에서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세제곱 해주시면 돼요. 됐나?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고요. 또 하나의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지. 됐니?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교점 찾는 거예요. 두 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있지. 그럼 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얘는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 요거의 2차항의 개수. 얘를 a라고 하고요. 요 함수의 2차항의 개수를 내가 a'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6분의 자, 요 자리가 바뀌는데 a에서 a'을 빼요. 절대값. 거기 나와 있죠. 어디 보시냐? 422페이지 내용입니다. 두 함수의 2차항의 개수를 빼요. a에서 a'을 그런 다음에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똑같이 세제곱해주면 돼. 됐나?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어때? 간결하다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포물선과 x축 혹은 직선 혹은
다른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계산할 때는 요 공식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풀린다는 거죠. 근데 일단 교점은 어때야 돼? 찾아야 돼요. 됐어요? 교점은 찾아야 된다는 거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 3차 함수와 접선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 경우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자, 3차 함수와 접선에 대한 얘기는 424페이지에 있습니다. 424페이지. 자, 그럼 이런 얘기야. 잘 봐. 3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접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냐? 이쪽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을 계산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원래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다고 그랬을 때 똑같이 두 개의 뭘 찾아? 교점은 찾아야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교점은 찾고요. 그런 다음에 원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고, 자, 볼게. f가 더 크고 그 다음이 g죠. 그러면 f에서 g를 빼니까 얘는 f에서 g를 빼준 거야. 그리고 dx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고. 왜냐면 일단은 접선 구해야 되고 3차 함수니까 3차를 적분해야 되거든. 됐니? 근데 우리가 접선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이 좌표만 안다면, 이 좌표 두 개만 안다면 요걸 빠르게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 자, 공식이 이거야. 12분의 절대값 a인데, 그럼 여기서의 a는 뭐가 되냐? 3차항의 개수겠죠. 3차항의 개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곱하기 얘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준 거에 전체 4제곱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나머지 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애들이 요거 3개랑 그 다음에 얘예요. 그래서 이 4개는 완벽하게 외우십시오. 알겠나? 이 4개는 완벽하게 외우시고 이 4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산 처리할 때 좀 빠르게 하셔라 라는 거야. 오케이? 됐니? 자, 그럼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교재 봐봐. BOB 교재 보세요. 자, BOB 교재 보시면 어디를 펴보시냐면 거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건데, 그냥 진짜 간단하게 495번 보세요. 공식 써서 풀어볼게요. 공식. 네, 495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직선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첫 번째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친구와 그런 다음에 누가 같냐면 3이라는 친구가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됐어요? 얘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x값을 구하시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그 x제곱 마이너스 4x가 제로니까 여기서의 x값은 뭐가 나오냐면 0이랑 4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그럼 문제의 정답은 여기까지 딱 구하고 나서 공식 그대로 쓰시면 6분의 최고차항계수 1이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4에서 0을 뺀 거에 세제곱 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3분의 30입니다.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알겠어? 적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499번 해볼게요. 자, 499 봐봐. 자, 499번 보시면 갑니다. 곡선 x제곱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을 y는 fx라 하자라고 돼 있어.
그러면 fx를 세우시면 얘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요.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함수가 나오는 거지.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면. 지민아! 그죠? 자, 조금만 힘내시고. 그러면 봐봐.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얘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x제곱 뭐가 돼? 플러스 4x가 되는 거야. 다 지워지고. 그러면 요 함수랑 누구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 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가볼게요. x제곱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는 것을 연립하세요. 그럼 넘기시면은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는 제로가 되는데, 그럼 2x로 묶으시면 x 마이너스 2라는 형태가 나와서 제로가 되지. 따라서 x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0이라는 것과 2라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교점의 좌표가 되죠. 그럼 이 부분이 교점의 좌표가 되니까 바로 공식 쓸게요. 자, 보시면은 넓이는 6분의 자, 최고차 한계수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절대값이 주시면 얼마가 돼? 2가 되겠네. 자, 6분의 2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2에서 0을 뺀 거에 세제곱이니까 2-0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에다가 8이라는 걸 곱하니까 문제 정답은 3분의 8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 활용하면 훨씬 더 계산이 어떻게 돼? 간결해진다는 건데, 자, 공식을 활용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잘 구분을 하셔야 돼. 알겠니? 자, 잘 정리하시고 9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96페이지에 93번이 있는데 거기 별표 치세요. 제목에다가. 자,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 그러면 넓이 같다라는 얘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내가 3차 함수를 딱 그렸을 때 이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이 서로 어떤 거야? 같다는 거야. 즉 S1이라는 친구와 S2라는 게 같다는 거지. 됐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정적분의 관점에서 보시면 S1이라는 것은 정적분의 부호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S2라는 것은 정적분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이런 구조죠. 그럼 얘는 넓이는 같은데 부호가 서로 어떻게 돼? 다르지. 따라서 S1과 S2가 같다는 얘기는 A부터 B까지를 계산했을 때, 그랬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그냥 정적분 값은 두 개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죠. 따라서 얘는 제로입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되나? 자, 그래서 잘 봐.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A라는 부분부터 B라는 부분까지의 전체 토탈 정적분 값은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냥 제로가 된다고. 알겠어?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보세요. 거기 502번 봐봐. 자, 502번 문제를 보시면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세제곱과 직선 y는 a,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와 y는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한대. 자, 어떻게든 간에 결론은 뭐야? 밑줄. a와 b가 어떻다? 서로 같다죠. 그죠? 그러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두 개의 부호는 어떨 거야? 다르다는 거야. 즉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하나는 뭐냐면, 자, 여기 봐. 3차 함수가요. 이쪽 부분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이렇게 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둘러싸인 거야.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2라는 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구조고 얘가 A인데, 요 부분에서는 누가 더 크냐면 얘는 A라는 직선이 fx보다 커요. x세제곱보다 크니까 a가 x세제곱보다 큰 거죠.
이 경우는. 근데 이쪽 경우를 보시면 이쪽 경우는요. a라는 것이 x세제곱보다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엔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돼? 바뀌죠. 맞아요. 그럼 두 개의 대소관계는 바뀌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잘 봐.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0부터 2까지 처리하고 얘를 x세제곱 마이너스 a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a라는 걸 했을 때 이만큼이 뭐가 된다? 그냥 제로가 된다라는 걸로 푸시면 된다. 오케이? 왜냐면 0부터 2까지의 값이 서로 어때? 부호는 다른데 넓이는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정적분 값은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다라는 거죠.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넓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꼭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들. 뭐 기출 분석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마플에 제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약간 심화된 걸 해볼게요. 이제 435페이지 봅시다. 자, 프린트. 요거는 교재에 없으니까 여기 잘 봐. 자, 역함수의 넓이라는 주제인데, 역함수의 넓이라는 주제가 기출에 많이 나왔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기출에 많이 나오진 않았어.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 중에 이제 더 프리미엄이라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대성거 제일 많이 보는 건데, 거기에 7월인가에 12번인가 13번으로 이게 나왔어요. 이 주제가.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게 수투에서. 그래서 애들이 박살이 났는데 다 틀렸는데, 자, 푸는 법은 좀 공부를 합시다. 얘는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 언제든지 교육과정에 있는 건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잘 봐.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실 때는 시뻘건 글씨로 써놔. 절대 역함수식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역함수의 식을 직접 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왜?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의 넓이를 구할 때 뭘 이용할 거냐? 지민 씨 일어나세요. 서서 들어. 자, 얘는 무조건 뭘 이용할 거냐? 역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인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특히 y는 x 대칭. 얘를 이용해서 넓이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이제 하나 설명을 해줄게. 여기를 봐. 쌤이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요쯤에다가 해서 요렇게 어떤 함수가 3차 함수가 그려졌대. 그래서 얘가 fx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잘 봐. fx가 3차 함수인데 얘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의
f 역함수 dx 이거 구해보세요 이 얘기야. 됐니?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잘 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더하기 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더하기 2라는 함수까지 요렇게.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역함수는 뭐냐면 이 친구의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니까 x는 y 세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가 돼요. 됐나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식을 y는 어떤 함수꼴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fx꼴로 바꿀 수 있냐? 라고 보면 없어요.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안 된다니까 식이. 그지? 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야. 그랬을 때 잘 봐. 여기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자, 이게 F죠. 이게 F지. 그럼 잘 봐. 역함수는 이쪽에 그려질 거야. 역함수는 이쪽에 그려지고 이런 함수가 그려진다. 그랬을 때 자, 얘를 A라고 놓을게요. 얘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함수가 F 역함수니까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역함수 X dx라는 넓이에 해당되는 식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이걸 찾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여기서 식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 이쪽 편으로 보내. 이쪽 편으로 보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이쪽 부분의 넓이가 생기죠. 즉, 책 펼치듯이 그대로 얘를 이쪽으로 접는 거야. 됐어? 그럼 이쪽으로 접게 되면 요 노란색 부분이 그대로 요쪽으로 달라붙어서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S라는 넓이에 해당되는 거에 1로 온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되는 건 뭐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쪽에 점이 하나 있다. 맞아? 이쪽에 점이 y는 x 대칭을 하면 1로 옮겨가요. 그죠? 우진아? 그 다음에 이 점이 y는 x 대칭을 하면 1로 옮겨가죠.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그냥 편하게 g라는 함수라고 그냥 쓰면 역함수를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 요 점의 좌표는 a, ga가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갔잖아?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ga가 되는 거죠. 되니? 왜? y는 x 대칭하면 x좌표, y좌표가 바뀌니까. 그 다음에 봐봐. 여기를 내가 b, g, b라고 하면 얘가 1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되고 요 점의 좌표는 g, b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a가 돼요. y좌표가. 얘가 뭐가 돼요?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배우지 않습니다. 수2에서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배우지 않아. 그럼 x축으로 가야 되지. 그럼 잘 봐. 자, 이제 잘 비교해. 요 노란색 있죠. 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거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보자는 거야. 전체, 잘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생기는 직사각형이 있죠. 분홍색으로 지금 테두리 친 부분. 그러면 자, 잘 봐. 분홍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의 직사각형 넓이는 B랑 GB를 곱한 거지. 얘가 분홍색 사각형이야. 됐어? 여기에서 첫 번째 요렇게 생기는 보라색 직사각형이 생기죠. 그러면 보라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GA입니다. 얘를 빼요. 빼. 전체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얘를 빼라고. 그럼 남은 부분이 어디냐? 남은 부분이 여기가 남지.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이 남죠? 그러면 이 부분. 이 주황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식으로 쓰면 인테그랄, 잘 봐. GA부터 GB까지 fx dx라는 거지. 이쪽 부분, 이 주황색 부분. GA부터 GB까지 적분값이죠. fx에 대한 적분값. 얘도 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노란색 넓이가 나온다. 이게 결론이야. 됐어? 정리하세요. 그래서 전체 분홍색 직사각형에서 보라색 직사각형 빼주고 그 다음에 적분에 해당되는 이 적분에 해당되는 값 뭐 해주자? 빼주자는 거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노란색의 넓이가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그럼 숫자에다 적용시켜서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지울게. 잘 봐. 인테그랄 전에. 쏘리. 자, 문제 하나만 풀자. 거기 교재 보기 3번에 1번에 있는 거 해볼게. 자, fx가 여기 봐 그냥 x세제곱 플러스 2야. 이런 함수래요. 그랬을 때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그랬을 때 인테그랄 2부터 10까지 역함수의 적분값을 구하래요. 됐나요? 요거 하나만 연습하자.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2부터 10까지죠. 자, 그럼 내가 지금 설명한 거에 그대로 끼워 맞춰 보면 A가 뭐야? 2야. B는 뭐야? 10이야. 여기서 이거잖아. A는 2, B는 10. 역함수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잘 봐. G2가 필요하고요. G10이 필요해요. 걔네들이 GA, GB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역함수니까.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역함수 직접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는 K 처리하면 얘를 그냥 P라고 할게요. P라 하면 얘는 FP가 뭐인 거야? 2인 거지. 역함수의 함수값 관계. 그러면 FP가 2인데 FX는 식이 있잖아. P세제곱 더하기 2가 되니까 P세제곱은 얼마야? 0이네. 그지? 그러면
P는 뭐야? 0이야. G2가 0이야. 자, 할게요. Q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도 FQ죠. 이게 얼마야? 10이야. 그러면 Q세제곱 더하기 2가 10이니까 Q세제곱이 8이네. 그러면 Q는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디까지 구한 거야? 요거랑 요거까지 구했어. 됐어? 그럼 끝났네. 계산. 넓이는 저대로 그대로 대입해봐. B가 뭐였어? B 10. 그 다음에 G10이 뭐였어? 2. 그래서 20 빼기 A가 뭐였어요? A가 2요. GA는요? 0이요. 0. 2 곱하기 0이니까 빼기 인테그랄 GA가 뭐였어요? 0이요. G10이 뭐였어요? 2요. 그리고 fx는요? x세제곱 플러스 2요. 이렇게. 그럼 계산하시면 20 마이너스 인테그랄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x 고 0부터 2까지니까 자 2 대입하세요. 2 대입하시면 20 마이너스 자 2 대입하시면 얼마야? 4에서 4를 더한 거지. 그리고 0은 사라지고. 그래서 문제 정답 얼마다? 12. 됐나? 이거 공식을 외울 수 있냐? 없어요. 잘 안 외워지거든? 잘 안 외워지거든? 그래서 니네가 봐야 되는 건 이 그림의 느낌을 외우는 거야. 아, 내가 이쪽 부분 넓이, 역함수 넓이 구하려면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전체 직사각형에서 요만큼 직사각형 빼주고 적분값 빼주면 되는구나.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역함수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 사용하시고. 됐니? 오케이. 자, 속도와 거리는 한 5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인데 작년에 나왔어요. 5년 뒤에 나오겠지? 근데 물론 하긴 할 건데 작년에 이제 어렵게 나왔는데 속도와 거리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속도는 뭐 아주 어려운 주제는 아니니까